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물 3인방, 일명 3김의 한 명인 김종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필은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충청은 그의 정치 인생에서도 가장 지역주의가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그의 거점이 되었죠. 그는 어릴 적 일본 유학을 떠나 1944년 주호대학 독법학과에 들어갔지만 자퇴하고 곧 귀국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45년 광복을 맞았죠. 김종필은 해방전국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의 인생 동반자였던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박정희는 육사 2기 선배 출신으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김종필은 박정희의 형 박상희의 딸 박영옥과 결혼했고, 즉 그는 이후 대한민국 최고 최장수 권력자가 되는 박정희의 조카 사위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죠. 김종필은 이후 6.25 전쟁이 터지고 그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정보 장교로 부임하며 복무했습니다. 또한 이승만과 미군 사령관 벤플리트의 노력으로 실시된 당시 한국군 장교의 미국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죠.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는 제2공화국, 즉 장면 내각에서 부패한 장군과 군 선배들의 예편을 요구하는 정군운동을 벌이다가 예편당합니다. 이때 그는 예비역 육군 중령으로 불만을 가진 후배 육사 기수들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모여 쿠데타 모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길게 설명하긴 어렵지만 신생 독립국이었던 한국군의 특성상 장교의 진급 적체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5.16 이후로 육참 총장이었던 장도영 중장의 나이는 겨우 38세였습니다. 중령, 대령이었던 8기생들의 나이는 거의 다 30초 중반이었고, 이 당시는 전쟁을 겪은 나라의 특성상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준장부터 중장까지 진급해 있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종필은 박정희의 최측근이었고 아예 가족이었죠. 그는 육사 8기생들을 주도하며 5.16의 혁명문을 제작했고, 5.16 군사 정변은 성공하고 이후 박정희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판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역으로 복귀한 그는 육군 준장까지 진급 후 예편했으며 권력의 2인자급인 초대 중앙정보부장에 등극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미국 CIA, FBI의 권한을 모두 합쳐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의 정보, 수사, 체포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기구였습니다. 김종필은 이후 미국의 지원이 미지근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의 또 다른 활로였던 경제개발 자금을 위해 일본과의 협상에 돌입했고, 이때 그것을 주도한 인물도 바로 김종필이었습니다. 일명 한일협정으로 인해 들어온 돈으로 대표적 공업 기반 시설인 포항제철이 들어섰고, 경부고속도로나 소양강댐, 영동화력발전소 등에 그 자금이 쓰였죠. 김종필과 박정희는 말하자면 영혼의 단짝이라 할 수 있고 직접적인 가족관계로도 묶여있지만 내내 굳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종필은 박정희의 삼선 개헌을 반대했고, 이로 인해 그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계파와 박정희를 따르던 이들과는 마찰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종필은 박정희 정권 내에서 내내 화려한 길을 걸은 것 같지만 집중적인 견제와 감시를 받았고, 후임 중앙정보부장의 주도로 가택수사나 대면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박정희에게 개긴 적은 없었고, 박정희 정권에서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죠. 문제는 대한민국 역사상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정점이었던 박정희가 1979년 11.6 사건으로 암살당하면서 전국은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가 장악하게 되었고, 이때는 3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모두가 정치활동을 금지당하고 감시를 받게 되면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고, 특히 박정희 정권과 유신 정권에서 핵심 인물이었던 김종필은 신군부의 부정축제자 명단에도 들어가며 추징금을 내야 했고 간단하게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없는 견제와 감시를 받으면서도 앞 정권에서 내내 2인자로 버텨왔던 김종필에게 마찬가지로 신군부의 2인자였던 노태우가 조언을 구하러 왔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나마 김영삼은 신군부에 직접적으로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고 정치적 활동을 산발적으로 이어가며 반항했고, 김대중은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고 망명을 가기도 하면서 저항했지만 김종필은 정말 5공화국 때는 쥐죽은 듯이 은거했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는 법, 철권 통치를 이어가던 전두환의 통치도 6월 항쟁을 끝으로 사실상 노태우의 6.29 선언을 통해 항복했으며, 그동안 탄압당했던 3김은 들고 일어나 대권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항쟁으로 쟁취해낸 대통령 직선제는 어처구니 없게도 신군부의 2인자인 노태우가 당선되며 끝났죠. 사실 이건 100% 이길 수 있는 승부였는데 2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3김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3명이 몽땅 다 독자 출마하면서 패배했고,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에 항거했던 6월 항쟁은 성공했지만 그 끝은 전두환의 정당이 그대로 승리하는 결말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노태우는 앞서 5공화국과는 다르게 억압받던 정치계 인사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고, 5공화국의 악명 높은 언론 통제도 대규모로 풀어 3김은 각각 세력을 키워나가는데, 김종필은 그의 지지 기반인 충청을 중심으로 신민주공화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력은 4당이었고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의 불안정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였죠. 야대라고는 하지만 각각의 세력에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정국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는 3당 합당에 합의했고, 이로 인해 200석에 달하는 초거대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으로 3명의 거물이 하나가 된 것은 물론이고 각각의 지지 기반인 충청, 경북, 경남의 표를 쓸어 담을 수 있는 정치사의 격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노태우는 김종필이 아닌 김영삼을 밀었고, 김영삼은 말하자면 자신이 평생을 쌓아온 적들과 손을 잡은 셈이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14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러나 김영삼은 약속과는 달리 김종필 계열을 축출했고, 노태우와 그 이전 5공화국의 인사들을 다 잡아넣는가 하면 가장 큰 위험 요소인 군부의 유산 하나회까지 모조리 박살내버렸죠. 괜히 정치 10단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건 일단 먹고 위험하거나 거추장스러운 건 바로 박살내버렸죠. 김종필은 다시 떨어져 나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익숙하실 자유민주연합, 일명 자민련을 창당했고 역시 충청을 기반으로 활동했죠. 문제는 이후 15대 대선으로 14대 대선 이후 정계를 은퇴했던 김대중이 다시 돌아와 또다시 대선의 도전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앞서 김영삼이 온갖 비난에도 유신 정권의 후예와 신군부의 핵심과 손을 잡았던 것처럼 김대중에게는 정말 마지막 도전이라 할 수 있었고, 말 그대로 2판 4판이었습니다. 김대중 역시도 그가 평생을 쌓아왔던 김종필과 손을 잡으면서 일명 DJP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김대중 본인에게 엄청난 신의 한 수인데, 그는 김영삼과 마찬가지로 충청권의 지지를 얻게 됨과 동시에 사실 김대중의 가장 큰 문제점인 보수층의 색깔론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그를 지지하고 보증하는 사람이 빨갱이를 때려잡는 초대 중앙정보부장이면서 보수의 거물인 김종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정치적 동반자가 생긴 것 그 이상의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적이었던 당시 이해창 후보는 김대중, 김종필뿐 아니라 자신의 우군이었던 김영삼을 포함해 3김 전체를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몰아붙이면서 모두를 적으로 만들었고,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피닉제, 이인재 후보가 그의 패시브 스킬인 경선 패배 후 불복한 뒤 독자 출마를 하면서 많은 표를 빼앗겼죠. 이 15대 대선은 실제로 김대중이 대전 충청에서 역시 1위를 차지했고,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와 가장 많은 표가 있는 서울, 인천,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전 대선에서는 김종필이 지지했던 김영삼 후보가 충청 대전에서 김대중 후보를 크게 이겼었습니다. 이해창은 반드시 잡아야 했던 김영삼까지 적으로 돌리면서 김영삼의 지지 기반인 부산, 경남에서 많은 표를 깎아먹었고, 김대중은 서울 경기권에서 승리하고 충청에 적을 두고 있는 이해창이나 심지어는 아예 충청 토박이인 이인재마저도 김종필 빨로 충청에서 이기면서 당선되었죠. 또 이해창이 보수 정권 후보 중 박정희 이후 최초로 영남 출신이 아니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박정희부터 보면 김대중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통령은 경상도 출신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보수나 민주계열 모두를 가릴 거 없이 경상도 출신이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내내 서울에서 자란 최초의 대통령이죠. 이해창과 김대중의 표차는 채 2%도 안 되는 패배였기에 DJP 연합이 얼마나 신의 한 수였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아마 이해창은 이인재를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김종필은 푸대접을 했던 김영삼 정권과는 다르게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도 역임했고 어느 정도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가 이끄는 자민련은 점점 쇠퇴했고
패배했음에도 보수 계열은 이해창의 한나라당 쪽으로 대동단결하며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죠. 이해창은 과연 빠꾸가 없는 남자라 이후 김종필이 김대중 세력과 갈라섰을 때도 이해창만은 김종필과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권부터는 자민련은 사실상 그 힘을 전부 잃었고 그는 정계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충청을 기반으로 무려 구선 의원에 국무총리만 2번에 육군 준장, 대한민국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하며 이해창과 더불어 가장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3김 중 유일하게 대권을 잡지 못해 영원한 2인자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는 2018년 3김 중 가장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때 그의 나이 92세였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애도사와 함께 조화를 보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조문을 왔죠. 그의 인생은 참으로 희한합니다. 군사정권의 핵심 인사로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으면서도 이후 민주화 세력과도 손을 잡았고 직접적으로 그들이 대통령에 오르는 데 큰 힘을 보태면서 킹메이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실제로 고작 39만 표 차이로 승리한 김대중 같은 경우는 김종필의 합류가 얼마나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피닉제가 더 결정적이라 생각하지만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과연 40년을 정계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이 김종필 말고 또 있을까요? 또한 군사정권, 민주화정권, 보수, 진보를 넘나들며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 살해당한 아베 신조 전 총리까지 김종필에게 조의를 표하며 김종필 전 총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한일 관계의 기초를 다진 분이라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와 정치는 김종필이라는 인물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큽니다. 박정희의 5.16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고 이후 그의 정권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일 협상을 주도했으며 그가 손을 댄 양김, 김영삼, 김대중은 모두 정점에 올랐습니다. 평생을 2인자에서 머물렀으면서도 그러한 성과를 내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켰죠. 그러하기에 최고의 경력과 세력을 가졌으면서도 대권의 실패에 패배자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또 다른 2인자의 아이콘 이해창과 김종필은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점을 만들어내면서도 본인은 정점에 오르지 못했던 바로 그 남자 김종필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